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10번 이상 반복 출제된 요양보호사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예방접종 관련된 문제가 10번 이상 반복 출제됐어요. 자,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1회 접종한다. 한 번 접종하는 거예요. 대상포진은 65세 이후에 한 번 접종하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하는 예방접종은 무엇인가? 정답은 인플루엔자입니다. 인플루엔자. 여기 4 이렇게 쓴 이유는 계속 반복 출제됐다는 문제예요.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년 1회 권장하는 예방접종이에요. 매년. 아까 같은 경우에는 대상포진은 한 번만 맞으면 돼요. 근데 인플루엔자는 매년 1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디프테리아입니다. 디프테리아. 그리고 또 다른 문제로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파상풍이 있어요. 파상풍. 자, 그럼 여기에서 이 네 문제 갖고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건 대상포진, 매년 1회에 맞는 건 인플루엔자,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0년마다 접종해야 되는 거는 디프테리아, 파상풍, 이 두 가지입니다. 또 다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만 65세 이상 노인이 1회 기본 접종 후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으로 묶인 것은 무엇일까요? 아까 말했죠? 디프테리아, 파상풍. 정답은 파상풍과 디프테리아입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로 노인에게 권장되는 예방접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폐렴구균은 65세 이후 한 번 접종한다요. 한 번만 맞는다고 했죠? 정답은 폐렴구균은 65세 이후 1회 접종한다입니다. 대상포진하고 똑같아요. 대상포진은 여기 보면 매년 1회 접종한다고 써있는데 이건 틀렸고요. 대상포진도 한 번 접종하고 끝납니다. 그리고 폐렴구균도 한 번 접종하고 끝나요. 자, 그럼 정리해보자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되는 건 파상풍과 디프테리아, 그리고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건 대상포진과 폐렴구균, 그리고 1년마다 맞아야 되는 건 인플루엔자입니다. 다음 문제. 자, 이번 문제는 11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고요. 자동 제세동기 관련된 문제입니다. 요양보호사로서 자동 제세동기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게 반복적으로 출제를 하는 것 같아요. 자, 문제 볼게요. 심정지 대상자에게 자동 심장 충격기 또는 자동 제세동기를 시행하는 순서는 무엇일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계속 반복 출제된 거예요. 첫 번째 전원 켜기, 그 다음에 전극 패드 부착하기, 그 다음 심장 리듬 분석, 마지막으로 제세동 시행. 자, 이걸 다시 보자면 전원을 켠 다음에 패드를 붙여요. 그리고 심장 리듬을 자체적으로 제세동기가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제세동기가 심장 충격을 줘요. 제세동 시행이죠.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하는 겁니다. 중요해요. 전원 켜고 패드 붙이고 리듬이 분석되면 제세동 시행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입니다. 자, 가만히 있을 때 심장 리듬을 분석해야지 사람은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거나 막 흔들거나 그러고 있을 때 심장 리듬을 분석을 하면은 제세동기 출력을 얼마로 해야 될지 감을 잡지를 못해요. 기계가.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쓰러진 채로 냅두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심장 리듬 분석 중에는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 건드리지 않는다예요. 비슷한 문제 또 볼게요. 자, 문제입니다.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가슴 압박을 반드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정답은 자동 심장 충격기에서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입니다. 조금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리듬을 분석할 때는 막 사람을 흔들거나 심폐소생술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는 가슴 압박을 중단해야 돼요. 건드리지 말아야 되죠. 자, 다른 문제로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한다입니다. 충전 중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기계는 이제 에너지를 모으고 있어.
에너지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죽잖아요. 조금이라도 빨리 가슴 압박을 더 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하고요. 심장 리듬 분석을 할 때는 가슴 압박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세동을 위한 충전 중에는 가슴 압박을 하되 심장 리듬을 분석할 때는 가슴 압박을 하면 안 돼요. 자, 또 다른 문제로는 심폐소생술을 할 때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뗀다입니다. 왜냐하면 쇼크 버튼이라는 거는 전기 충격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지 않으면 같이 감전될 위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쇼크를 먹지 않으려면은 쇼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대상자에게서 손을 떼야죠. 또 다른 문제를 볼게요. 자, 다음 중 자동 심장 충격기의 쇼크 버튼을 눌러야 하는 시점으로 옳은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에너지 충전이 완료된 후입니다. 에너지 충전이 완료가 되면 쇼크 버튼을 눌러서 얼른 전기 충격을 줘야죠.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전원을 켠 다음에 전극 패드 부착하고 심장 리듬을 분석한다고 했죠. 리듬 분석하는 직전까지는 여기까지는 심폐소생술을 계속 하면서 딴 사람이 도와주기, 전원 켜기, 전극 패드 부착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세동기가 기계가 말을 해요.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때는 다 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심폐소생술을 잠깐 멈추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제세동을 시행하기 직전까지 에너지파를 모읍니다. 전기를 모아요. 자동 제세동기가 전기를 모으는 동안에는 다시 한번 재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야겠죠. 그리고 나서 쇼크를 줍니다. 모두 피하세요. 이렇게 자동 제세동기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좀 피해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는 얼른 다시 이렇게 요거는 이제 되어 있으니까 심장 리듬도 되어 있겠죠. 그래갖고 다시 한번 에너지파를 모으기 직전까지 심폐소생술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이 방법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 11번 이상 반복 기출된 문제들을 다뤄봤고요. 다음에는 12번 이상 반복 출제된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시간 나실 때마다 이어폰을 꽂고 계속 반복 학습을 하신다면은 굳이 이걸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걸으면서 일상생활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평소에 뭐 밥을 먹을 때나 산책을 할 때 이럴 때 귀에 꽂고 계속 공부를 하신다면은 여러분이 공부 시간이 확실히 줄어들게 돼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